네. 일단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4, 5주 동안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천명하면서 중장기적인 작전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먼저 뉴스로 드러난 팩트들 정리해 본 다음에 과연 그 팩트 중에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인가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요. 지난달 28일 이란 시각으로 오전 9시 45분에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처음 발표할 때는 우리 4일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의 반격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4주 정도 우리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더불어서 지상군 투입까지도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도 이번 기회에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제대로 싹쓸이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폭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와 함께 회의를 하던 군 정부 수뇌부까지도 한 50명까지 다 동시에 폭살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한테 니들이 정부를 접수해라. 우리가 일을 끝내고 나면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란 현지 분위기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어떤 분위기냐면 물론 하메네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 시내 도심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쾌제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메네이가 이미 본인이 작년 6월에 본인이 암살당할 것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 다음에 혹시라도 본인이 암살당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도심을 중심으로는 이미 보안군하고 사복 민병대라고 하죠. 바시즈 민병대가 곳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다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명제를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에도 예의라는 게 있고 또 외교 전술에 있어서의 신뢰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은요, 그동안의 외교 관계나 전쟁 개시에 대한 그 모든 룰을 다 깨버린 매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좀 심하게 말하면 비열한 작전의 선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부들한테는 이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계속해갖고 새로운 제안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제안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요 지도부가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과 첩보를 가지고, 즉 회의를 할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회의를 노려가지고 사전 경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6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오만의 외무장관이 항상 중재를 했어요. 간접 형식인 거 아시죠? 미국 대표단 따로 있고 이란 대표단 따로 있는 상황에서 중간을 오만의 외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오만 외무장관이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 그리고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왜냐하면 이 회의에는 IAEA 사무총장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AEA 본부가 있는 다음 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쪽을 굉장히 안심을 시켜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군수내부와 함께 핵 전력 관련한 연구까지 하고 있는 담당자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 심지어 하메네이 사위와 딸과 손자까지, 가족들까지 다 있는 거기를 낮에 30발이 넘는 미사일로 집중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한 곳에만 30발을 쏟아본 거예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던 거야. 내부적인 인력 인프라를 갖고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그 휴민트를 가지고 저기서 쟤네들이 오늘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경고 없이 무차별한 폭격을 퍼부어가지고 이란의 사실상의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한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세작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뚫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쉬운 거지. 장관 하나한테 매일마다 사람 붙여놓으면 걔네들이 어디 한 군데로 모이는 거 그거 못 따라잡겠냐고. 그 실제로 이번에 뚫린 데는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장관들이나 고위직들은 원래 이제 그런 회의를 갈 때 휴대폰을 놔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기사하고 경호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휴대폰이 다 뚫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6월 이후로 이스라엘이 CIA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모사드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란 수뇌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행동 패턴을 다 파악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장관을 이제 납치해 나오는 거는 일종의 뭐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뭐 마약범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나중에 기소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뒷수습을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었지만 회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국가의 정상과 지도부들을 이런 식으로 쓸어버리는 행위가 이게 국제법상으로 용납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난이 없다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란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뭐 이런 서방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살프게 중립 기여를 박는 척을 하면서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면 비슷한 상태에서 제3세계 국가 가장 대표적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앞에서는 웃고 회담하자 그러더니 뒤에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치면 어떻게 미국을 믿고 회담을 할 수 있지?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게 핵 확산, 그러니까 제3세력들, 3세대 국가들에 대한 핵 확산 내지는 무장 강화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전 세계가 더 무기를 쌓아놓고 긴장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을 해체시켜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얻을 바를 얻을 수 있게 됐느냐? 이것도 사실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란이 혼란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대체 세력이 나와서 빨리 회담을 제안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의도한 대로 약간의 항복 같은 이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역대 이란이 하지 않았던 대대적인 미군과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그동안 우호 관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카타르라든지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도 그리고 거기까지도 지금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썰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 국가를 공격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란은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면 이번에는 이란전이 아니라 중동전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실제로 했었고요. 그 경고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시했습니다. 니들이 그 정도 된 능력은 없어 라는 식으로.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란군을 지금 지휘하고 있느냐예요. 국방차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는 이미 이 하메네이가 준비해왔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뇌부가 그러니까 장군급이나 차관급이나 국방장관이 없어지게 되면 살아남아 있는 조직들이 지휘체제를 단독으로 진행하라라고 하는 내부적인 군령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역에 퍼져 있는 100만 이상의 민병대와 이란의 정규군 전력들은 지금 지휘 소장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휘하는 이 탑헤드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한 대로 원래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나는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했지, 나는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하기로 했지, 요 룰에 맞춰 가지고 독자적인 작전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뇌부가 제거됐는데도 전격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3, 4일이면 끝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이거 자칫하면 4, 5주 갈 수도 있겠는데, 지상군도 넣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란의 입장이나, 이제 지도자는 날라갔어. 이란은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수습을 하고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이란이 서방 세계에 대한 보복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미국의 공습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공습할 수 있는 자산 본토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B2 전폭기가 직접 와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 내에 현재 공격해야 할 목표물이 1000군데가 넘는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폭격 자산들, 화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번 공세에만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이 현재 2대 항공모함과 주변 구축함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토마호크 미사일 규모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이미 소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폭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하기 위해서 더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현재 있는 병력들을 지키기 위한, 또 이란의 지상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전력까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이란이 지난 3일 동안 보여준 반격은요, 재래식 미사일과 드론에 의한 공격이 주된 공격의 타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란이 믿고 있다고 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2000발에서 3000발 있다는 이 미사일들은 거의 극소수 쓰여지지가 않았어. 재래식 미사일과 드론들로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쏟아부었고, 사실상 이게 거의 방어 능력이, 방공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고갈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란은 숨겨왔던 초음속 미사일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란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중동전이 될 것이다 플러스 무조건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난 6월에 뚫렸어요. 방공망이 뚫려가지고 실제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났는데, 그런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절대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의회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보도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통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처맞는 거는 우리가 서방 언론들이 막 계속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선 지금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거의 몰라요. 그나마 SNS 상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SNS가 진짜인지 아닌지, AI로 조작된 건지 아닌지, 이 검증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이란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중동전으로 갈 것이고, 플러스 우린 장기전으로 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간다.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자, 지금 던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드론이에요. 이 드론은 샤헤드 드론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가격이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2만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막기 위해서 가동되는 방공망의 가격은 이 하나를 막기 위해서 3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거 하나당 가격이 60억 원입니다. 20억씩 3발이 날아가야 한 발을 맞춰 떨어뜨리는데 450만 원 날리는 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란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드론이랑 재래식 로켓을 위주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공망이 계속 가동돼야 되잖아요. 일정 시점 가면 방공망이 가동되는 그 횟수가 줄어드는 그 시점에 이란 측에서 만약에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걸 쏘게 되면, 더 강력한 걸 쏘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속절없이 뚫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걸프의 주변에서 산계해 있는 미군의 그 함정들도, 항공모함들도 바로 타켓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함부로 더 이상은 못 쏘는 거야, 지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이러한 위협 때문에 이란의 저기 파라 미사일, 초고속 미사일 같은 걸 피해서 만일에 지상군들이나 방공망이 후퇴하게 된다고 하면 이란은 육상군을 끌고 탱크랑 육상군을 끌고 비어있는 방공망과 군수가 비어있는 이란 아닌 주변 국가들의 미군 기지들을 접수하러 갈 거라는 겁니다. 무혈 입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면. 이란의 초음속 미사일은 파타1과 파타2. K바르라고 파타2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사실은 빨리 여기에 어떤 협상적인 위치를 끌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간 거야, 쉽게 말하면. 선을 너무 심하게 넘은 거야.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달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요. 하메네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폭살시킨 게 지금 너무 커요. 그건 이스라엘의 선을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메네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수준이 아니고 이란이 그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수니파입니다. 한 10에서 15% 정도가 시아파인데 그 시아파의 수장,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따지면 교황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폭살당했다는 소식 나오자마자 파키스탄의 시아파들이 어디로 몰려갔냐면은 카라치에 있는 미 영사관을 몰려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역시도 미 영사관, 대사관이 있는 그 그린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근데 그쪽으로 몰려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혁명 수비대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냐면 최고 지도자를 따르는 군대예요. 정예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수장이 폭살당했어요. 그러면 혁명수비대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혁명수비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명분은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하고 짝짝꿍을 먹을 수가 없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그래서 거예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국방차관을 슬쩍 밀어 올려가지고 어떤 군부라든지 지금의 어떤 이란 정권을 탈취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안에서 하메네이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 역시도 후계 구도가 확정돼서 나오는 데까지 수없이 많은 종교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달은 걸려야 이 사람이 뽑힌다는 거야. 그 전까지 지금 있는 이란은 목 잘린 어떤 그 괴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물어뜯고 핥히고 날뛰는 저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저지랄을 할 거라는 거죠. 문제는 미국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라고 묻는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우 유대인들, 그러니까 네타냐후와 짝짝꿍을 할 수 있는 극우 유대인들이 트럼프 측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 끝장이야라고 네, 계속 조언을 준 부추겼다는 거예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안 돼요. 이거 100% 이란은 원정 경기하고 홈 경기의 차이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정 경기를 하면 우리 못 이긴다니까요. 계속 말렸단 말이야. 단기전으로 끌고 가면 이란은 버티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요 했지만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내가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납치한 사람이야. 감히 우린 미국이야. 나 미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이번 침공에 대한 그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60% 이상이 60%가 지금 이번 개입에 대해서 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걸 통해 갖고 뭐가 반전 카드를 얻으려고 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전쟁을 더 지속해 나갈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는 안 갑니다. 올해는 안 가지만 이제 이란이 화가 올라온 상황이라 진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나 이스라엘의 로켓 관련된 것만 이스라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공격해서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는 그 유도탄이나 지금 재래식 무기 드론들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항들 이건 세 발의 피해인 거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핵 능력이나 핵기지라든지 군사 기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격이 이루어지면 진짜 그때는 제일 먼저 이란 지상군들이 골란 고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본토로 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빨리 협상 카드를 꺼내놓고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될 텐데 그럴 거면 엄청난 외교적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양면이 있어요.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하고 단기전으로 협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미국 측이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지 그렇죠.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지금 넘겨다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하루 이틀 정도 더 전황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란이 해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다. 요거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인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란도 하메네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우석 나올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윤석열이 정말 믿고 싫어도,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이 손잡고 갑자기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 미사일을 꽂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와 윤석열 죽었다 이러고 좋아하실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안정될 때까지 친일 친미 정권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미쳤어? 아니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주권을 가진 나라고 이 시스템, 이 체제 안에서 우리도 다 방식이 있는데 우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뭔데 일본하고 미국이 함부로 우리 땅에 미사일 쏟아부으면서 니들이 와서 해방을 시켜준다 어쩐다라고 나서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 체제는 변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고 옛날에 이라크 후세인 잡혀가가지고 이라크 뿔뿔이 흩어지고 미국의 거의 속국처럼 유전이 있는 거 다 내놓고 이 척수에서 그 단물 빠지는 요런 현상은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란 군대들의 어떤 그 복수심 내지는 전투력, 전투 의지만 높여주는 걸 거고 저는 조만간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란 군들이 지상군으로 이스라엘을 넘어갈 거고요. 솔직히 공군력과 뭐 미사일 전력에 한해서 이스라엘이 앞서는 건 인정하지만 숫자로 100만이 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침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따라서 지금 있는 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빠른 협상이 일어나느냐가 세계 경제와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란이 이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미 이렇게 쳐맞았는데 이기는 게 뭔 의의가 있습니까? 자, 이란에서 승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란에서 승리는 뭐냐면
군사력이 압도적인 미국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미국 이란은- 본토를 점령하는 게 이란의 승리가 승리가 아니에요. 이란은 쳐맞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이란 핵과 그다음에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란이 정권만 지켜도 이란은 승리예요. 미국은 패배예요. 그리고 이란의 지위가 지금보다 이게 뭐 사우디하고 둘이 뭐 시아파, 수니파의 중동의 맹주를 닫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중동 안에서의 핵심 패권을 쥐는 국가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승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이 공격을. 그렇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국토도 피폐됐고 지도자들도 잃었고 또 많은 뭐 5천 명 넘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공격해오는 침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침입자가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해온 상황에서 그 침입을 격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니에요? 임진왜란 우리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는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 다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피해를 보면 그건 후세에 그 국가 현세와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지 마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란 그걸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